부모님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상호작용 안 해주고 이거 해, 이거 뭐야, 네가 이럴 수 있니, 먹는 것만 주고 감정적인 응감을 안 해주시면 그것을 처리하는 뇌가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 염접부가. 그것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가 0에서 3세겠죠. 태어나서는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져서 한 5개월쯤 되면 귀로 듣습니다. 체내에서부터 뇌는 발달을 해서 태어나고 나서 3년까지가 평생에 쓸 모든 기초공사가 그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세돌까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돌,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마지막 단계가 사춘기인데 남녀 공이 남자애들은 중3, 여자아이들은 한 중2쯤 되면 뇌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발달이 끝나게 됩니다. 0에서 3세 사이에 그때가 왜 중요하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뇌도 일종의 컴퓨터랑 좀 비슷해요. 외부에 자극이 들어가면 신경세포들이 이어지거든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신경뭉치들이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극이 잘못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과잉되게 들어가면 이 신경세포들이 이어지는 신경접합부들이 없어져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성장이 다 끝난 뇌는 어떠냐면 예를 들면 한글이란 자극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외국에 갔다 와도 한국말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외부에 자극이 없더라도 이미 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극이 안 들어가도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있는데 0에서 3세 사이 아이들은 자극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워져 버려요. 0에서 3세 사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6개월 좀 안 들었다 그럼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뇌가 태어날 땐 잘 성장을 해서 왔다 하더라도 이후에 외부에서 어떤 자극, 특히 중요한 게 부모님들의 감정적인 자극이거든요. 이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감정을 전달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자기 절제력이나 인격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애착관계의 결핍 내지는 단절에서 온다고 학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몸에 있다, 옆에 있다 하더라도 상호작용 안 해주고 감정을 같이 맞닥뜨려 주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도리도리 짝짝쿵 같은 거를 전혀 안 해주고 먹는 것만 주고 감정적인 응감을 안 해주시면 그것을 처리하는 뇌가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 염접부가. 그것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0에서 3세 사이에 애착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자극이 뭔가 또 부족했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아이들은 제일 많이 호소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려면 선천적으로 아이의 사회성 뇌에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자극이 적게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뇌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도 역시 안 쳐다보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오인될 정도로 그런 아이들 실제로 많이 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를 빨리 해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0, 3세 사이에 대화가 감정적 대화가 특히 소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아이는 타인을 공감하거나 타인과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 능력, 자기를 조절하고 참는 능력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대부분 유치원에 가면 최악의 경우가 딴 친구 때려요. 요즘에 그런 아이들 병원에 많이 옵니다. 친구 꼬집기, 친구 바지 벗기기, 심지어 제 앞에서 부모님 찌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어린 시절의 뇌 발달을 보면 바로 이런 자기조절 능력,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 자체가 0, 3세의 뇌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뇌 발달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이때는 항상성과 안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이가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보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거나 몸이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은 부정적인 정서가 많아지겠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자체가 뇌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스트레스 반응이 많이 없도록 잘 보호하고 제때 먹이고 제때 재우고 조용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안전과 항상성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일단 안정성과 신체적인 항상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두 번째가 감정적 교류입니다. 감정적 교류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젖을 먹이거나 우유를 먹일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맛있게 먹네. 그럼 아이도 대부분 쳐다봐요. 엄마가 눈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같이 빵긋빵긋 웃어요. 감정적 전달은 대부분이 눈 맞춤, 목소리, 표정, 몸짓, 안아주기 이런 걸로 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교류가 활발할수록 0, 3세의 뇌는 더 성장을 하게 돼요. 안정과 정서적 교류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 오히려 필요한 거는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감정적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갑자기 감정적 자극이 필요한 0, 3세 아기들한테 아직까지 인지를 감당하는 뇌들은 발달도 안 된 상황에서 자꾸 글자를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걸로 채우게 되면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0, 3세 아기들은 아직 인지적인 자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뇌는 순전히 감정적 교감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거와 관련된 뇌만 신경회로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너무 높은 자극을 준다거나 쓸데없는 자극 주고 필요한 것들 줄이고, 요즘 디지털 자극도 너무 주거든요. 아기들한테 패드니 이런 거를 막 주시는지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때 사람하고의 정서적 교류가 필요하지 기계하고 교류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0, 3세 사이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아이의 뇌의 지도가 좀 건강하지 않게 바뀐 아이들을 진료하느라 힘들었어요. 0, 3세의 소통은 안전 담보한 이후에는 감정적 교류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것을 방해하는 인지적 자극이나 디지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 말자. 저는 그것이 대원칙이라고 봅니다. 0, 3세 아이들은 3세 가까이 되면 말을 잘하기는 하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신경 써야 될 말이 아니라 말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엄마 얼굴 보고 기억하고요. 언어는 오히려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 아이를 따라 해주면 더 빨리 늡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 하면 오 같이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아이는 공감의 뇌가 딱 자극이 되면서 사회적 교감이 되면서 바로 언어 중추가 불이 켜져요. 언어 발달이 좀 떨어져서 오는 아이들도 꽤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하라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하라는 게 아이의 행동과 말을 따라하기. 두 번째 해야 될 게 감정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 예를 들면 스카프를 이렇게 까꿍 하고 내린다든지 진하게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거든. 서로 웃으면서 흰우방울 같이 불기. 어떤 아기들은 요거만 해도 언어가 바로 트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두 돌까지 말을 못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빨리 자극을 하고 싶거나 이랬을 때는 감정적 소통을 늘리고 아이의 행동과 언어를 많이 따라 해주자. 그게 원칙입니다. 0, 3세 사이에 교류가 잘 된 아이들은 부모님을 위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이를 잘 공감해주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굉장히 공감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0, 3세를 정말 잘 지낸 아이들은 한 4, 5세 때 다른 문제로 제게 진료를 왔을 때 제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다 오시면 오늘 운전은 누가 했니? 누가 운전을 더 잘해? 그럼 아이들이 잘 자란 아이들은 무슨 균형 감각이 있어가지고 딱딱 눈치를 보다가 둘 다 잘해요 하는 애들도 있고, 아빠가 잘하지만요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잘해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나 타인에 대한 감정적 배려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감정적 교류가 0, 3세 때 부족한 아이들은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빠가 잘해요. 내가 왜 잘하는데? 모르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미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능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처럼 전문가들은 알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끔 우리 아이가 너무 괜찮은데 왜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가 친구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러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공감을 잘하는 아이들은 친구도 눈치를 잘 봐요. 친구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그게 없는 아이들은 공감이 잘 안 되니까 친구의 감정적 요구에 둔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랑 어긋나고 장난감으로 싸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사소하게 생기거든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뭐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이미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게 약한 게 이미 4돌쯤만 돼도 확실히 보입니다. 4돌짜리 애가 그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이 본인이 어릴 때 감정적 교류를 많이 못 받았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영유아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많고, 그걸로 인하여 유치원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병원에 오는 애들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4, 5세 이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 아주 일부의 본인의 기질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0, 3세 사이에 부모님하고 편안하게 감정적 소통을 많이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유아기의 지능 개발의 제일 중요한 점이 자기 주도성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호기심으로 어유 이거 너무 재밌네, 이거 더 해볼까, 이런 호기심이 돌쯤 지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는 영유아기에는 본인의 호기심과 흥미로 자기 머리를 제대로 쓰는 아이가 나중에 자기의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야 이거 해봐라, 이거 해라, 이거는 뭐냐 묻기 이전에 내가 어머 이거 뭔데, 아이고 재밌다,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애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도 약간 실수를 하시는 게, 자꾸 물어보고 이거 뭐야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자기 거를 자꾸 발전시키기보다는 부모님 거를 컨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일반 아이들도 그렇고 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가 인지 발달을 시켜야 되는 아이들조차도 저는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쓰면서 인지 자극을 주라고까지 시킵니다. 이 테크닉이 따로 있거든요. 영유아기에는 인지 발달조차도 본인이 자기 주도로 자기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머리를 쓰는 쪽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성공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든 큰 아이들이든 일단 부모님하고 뭔가 자꾸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뭐 이렇게 물어봐도 모른 척을 많이 해요. 딴 데를 쳐다본다거나 영혼 없는 대화를 휙 하고 가버려요. 어린 나이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야 이거 뭐냐 그러면 몰라, 간절하는 식으로나 회피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부모님들이 이 대화하는 패턴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나가면 때를 쓰죠.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찌푸리면서 하기 싫어한다든지, 부모 입장에서는 고집을 부린다, 항상 뭔가를 시키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이한테 온다, 그러면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 이거 뭐야, 네가 이럴 수 있니,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표현을 하게끔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의 뜻을 너무 많이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도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저 가르쳐대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머리를 안 쓰는 애가 됩니다. 스스로 머리 쓰는 애가 똑똑한 거죠, 유아기 때는. 인간의 뇌는 0, 3세 사이에는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감정적 교감을 해야지만이 뇌 발달이 최적화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죠. 부모님들이 육아가 버겁다 보니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잠시 조용해지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어느 부모님들이든. 그랬을 때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조차도 실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냐, 인지 발달 특히. 그런 기기를 통해서 보는 거는 내용은 재미가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본인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가만히 앉아서 즐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뇌를 반밖에 안 쓰는 거예요. 제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뇌를 다 쓴다면,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 관찰자가 됐을 경우에 딱 그 뇌만 쓰는 거죠.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디지털 기기는 좀 더 합니다. 이제 자기가 클릭하면은 물론 뭐가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클릭하고 이거 들어가면 아주 뇌의 일부분만 써요.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만. 거기 가면은 뭐가 재밌는 게 쑥 나왔다 들어가고. 그랬을 때 정말 사람하고 진하게 감정적 교감을 통해서 공감하고 상호작용의 뇌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를 조절하는 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매일 앉아가지고 따다다다 누르면서, 더구나 디지털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행위 중독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기계하고 붙어가지고 기계하고 동기화가 되는 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세상에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요즘에 특히 외국어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유아기 때도.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빨라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까지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6세 이전엔 특히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실 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탐색하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치원에서 요즘에 영상물도 꽤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것조차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체력부터 기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싶고 기술이 좋은 엄마라 하더라도 지쳐버리면 필요한 자극도 못 주고 짜증밖에 남지를 않아요. 0, 3세 사이에는 밥을 5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잘 자고 잘 먹고 내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된다. 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를 희생해서 집안일을 너무 하신다든지, 심지어 아이가 어릴 때는 청소를 딱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할 정도예요. 어떤 어머님들은 치우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집안 치우다고는 정신이 없잖아요. 아이를 기르면 온천지 흘러놓으니까. 그럴 때는 밤에 자기 전에 치워라 다 같이 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건강하고 시간을 우리 아기랑 기쁜 감정을 서로 교환하는 쪽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편안하고 그 남은 에너지는 아기랑 함께, 요게 저는 0, 3세 사이의 부모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고,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놀이공원을 많이 못 가게 합니다. 왜 안 좋으냐면 0, 3세 아기의 뇌는 생각보다 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놀이공원 갖다 칩시다. 자극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다 소화가 안 되죠, 뇌에서. 그 다음에 줄 서느라고 기다려야 되죠. 위험한 것도 많지 않아요. 뭐 자기 못 가게 잡아야 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막혀서 차 안에서 부모들은 잔뜩 짜증이 나 있죠.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직은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봐도 그림책에서 본 거나 크게 차이 없이 느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길게 멀리 여행을 가거나 갑자기 많은 자극이 쏟아들어지는 놀이공원 자주 가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아이의 뇌가 많이 발달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많은 자극을 처리할 수 있을 때, 또 아이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때 그때 가시고, 0에서 6세 사이에는 이런 것들 안 가시고 대신 뭘 하셔야 되느냐, 집 근처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좋습니다. 거기서 같이 놀다 보면은 엄마 아빠들은 다양한 자극이 없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같은 자극이라도 볼 때마다 달라요. 본인들이 나이가 들면 어릴 때 못하던 거 하니까 즐겁고, 익숙하니까 부모님이랑 더 즐거운 자극을 많이 나누게 되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더 깊이 있는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 때는.
현대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도 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아주 오랫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왔잖아요. 최근에 이런 짧은 변화가 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진화의 역사를 본다면 아주 짧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뇌 발달은 아직은 원시인들처럼 굴러가고 있어요. 더 어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급하다고 해서 온갖 거 갖다 놓고 아이를 속성 재배 절대 안 돼. 아이들의 유아기는 어쩌면 먼 우리의 인류들이 어렸을 때 천천히 부모랑 정겨운 상호작용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맞대면서 제대로 뇌회로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의 속도를 현실의 마음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가셔야 되고, 디지털 기기 별로 안 좋습니다. 엄마한테도 안 좋고 아빠한테도 안 좋고 애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 사용 시간을 굉장히 줄이십시오.